경제학의 기본 모형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을 보게 되죠. 생산 가능 곡선이란 무엇이냐? 간단히 얘기하게 되면 한 국가가 또는 한 개인이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국가가 사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점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한 국가가 만약에 X라는 상품과 Y라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A 국가예요. X라는 상품도 생산할 수 있고 Y라는 상품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딱 두 개만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국가가 갖고 있는 노동력을 이 국가가 갖고 있는 자원을 모두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X만 생산을 한다라고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X 생산 이만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만약에 X는 생산하지 않고 Y만 생산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X와 Y를 동시에 생산한다면 요 중간 어딘가쯤 되겠죠. 이렇게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다 모아서 이어 놓으면 이것을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을 모아 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얘기한 것이 아주 효율적으로 모두 효율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덜 생산했다고 한다면 이런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걸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선의 형태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직선이 될 수도 있고 곡선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또 더 보겠지만 이 생산 가능 곡선을 보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의미를 전달해 주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생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한 국가의 생산 능력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A라는 국가의 생산 능력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 B라는 국가의 생산 능력은 만약에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B라는 국가는 Y라는 상품을 더 잘 만들고 A라는 국가는 X라는 상품을 더 잘 만드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죠? 국가 간의 비교도 생산 능력의 비교도 가능해지는 그러한 경우고요.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자원을 모두 다 사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점들을 모은 게 이러한 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국가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러한 생산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지나고 보다 더 나은 그러한 그 생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효율적인 자원 투입 방법을 생각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기술이 발전하거나 한다면 또는 자원의 양이 늘어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그 생산점의 이동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경제 성장을 얘기하는 거죠. 경제가 성장했다라고 한다면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지금 그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또는 어떠한 국가가 만약에 이러한 점에서 F라는 점에서 생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네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길래 이보다 더 많은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자원을 요거밖에 못 쓰냐? 각 자원 갖고 요거밖에 생산을 못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에 다 투입이 안 됐거나 다 투입이 됐어도 게으름을 피운다거나 아니면 지금 그 중간에 사고를 냈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고를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경제가 늘 성장만 하지는 않습니다. 퇴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전이 한 2개 터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서 만약에 원전 터지게 되면 반경 50km? 야, 그럼 엄청난 거죠. 그 만약에 남쪽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이만큼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이 이렇게 생산량이 줄어들어 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기회비용입니다. 자, 이 C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C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지금 X 상품
4개, 그 Y 상품 1개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점이죠. 그죠? 그런데 D라는 점은 X가 2개, Y가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D라는 점은 만약에 C라는 점에서 생산을 하다가 D라는 점으로 생산점을 옮긴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만약에 얘기해 볼까요? 여기는 무기, 여기는 농산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야, 무기 생산 줄이고 지금 농산물 생산 더 늘려야 돼. 이제는 식량의 무기화야. 그래서 농산품 생산을 늘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농산품을 한 단위를 더 늘리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그 무기의 양은 2단위입니다. 그죠? 4에서 2로 감소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Y 상품 지금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X 상품을 2단위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기회비용이에요. Y 상품 한 단위에 대한 기회비용이 X 상품 2단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주 늘 우리는 한 단위를 기준으로 기회비용을 생각을 하거든요. 한 단위를 기준으로 기회비용을 생각하기 때문에 Y 상품의 기회비용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Y 상품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하게 되는 X 상품의 양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X 2단위. 그러면 Y 상품의 기회비용은 2단위의 X.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X 상품 한 단위에 대한 기회비용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Y 상품 2분의 1 단위. 그러니까 X를 지금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3으로 간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포기해야 될 게 2분의 1만큼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 국가의 생산 능력에 대해서 다 보여주게 된다. 이렇게 만약에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것을 그릴 수 있다면 이런 거죠. 여기 2점, 요 2점은 생산 불가능한 점이죠. 그죠? 갖고 있는 자원은 아무리 모두 다 사용을 해도 이 선을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이 지금 맥시멈이에요. 이 선 내에서는 생산 가능해. 이것을 우리는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자, 다음은 우리가 기회비용을 계산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로 보여주는데 학부에서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하죠. 자, 첫 번째 이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표를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표를 두 종류로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하나는 요소 투입량으로 그려놓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생산량으로 그려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X라는 상품, Y라는 상품 두 상품을 생산하는데 이것을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돼야 되는 요소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반도체는 4단위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4개의 노동력, 노동자 4명 이런 얘기죠. 여기는 핸드폰 하나 만드는데 한 단위를 만드는데 8명의 노동자가 필요로 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B라는 국가는 반도체를 한 단위를 만드는데 2단위의 노동력이 있으면 되고 핸드폰은 한 단위의 노동력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B라는 국가가 훨씬 더 A라는 국가보다 적은 노동력을 가지고 동일한 생산량을 만들 수 있는 더 효율적인 생산을 하고 있는 국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절대 우위입니다. 그러면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지금 교육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점을 우리는 나중에 찾을 수 있다. 자,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자. 여기는 노동을 한 단위를 투입을 할 때 나타나는 생산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야 되죠. 그러니까 노동이 한 단위가 투입이 될 때 지금
반도체는 4분의 1 단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4명이 들어가서 한 단위 만드는데 1명이 들어가게 되면 4분의 1이지. 여기는 8분의 1,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1. 그러니까 위에서 설명하는 거나 밑에서 설명하는 거나 그래프는, 이 표는 동일하죠. 그래서 B라는 국가가 절대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그 교육을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렇지는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반도체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B라는 국가는 2분의 1 단위의 지금 그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A라는 국가는 4분의 1 단위의 노동력이 아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죠. 여기가 이제 그렇죠.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 노동자 한 명이 2분의 1 단위, 여기는 4분의 1 단위의 생산량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 봐야 돼요. 노동 한 단위 투입될 때 만들 수 있는 생산량. 그러니까 B라는 국가는 그 노동 한 단위가 투입이 돼서 핸드폰을 하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A라는 국가는 8분의 1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뭐랄까요? B라는 국가는 노동 한 단위가 들어가서 지금 그 핸드폰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핸드폰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한 단위가 노동 한 단위가 생산량 1개를 만드니까 이게 더 생산량이 더 높은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B라는 국가가 핸드폰 대신에 만약에 반도체를 생산한다. 핸드폰 대신에 반도체를 생산한다.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B라는 국가의 핸드폰 한 단위에 대한 기회비용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B라는 국가가 핸드폰을 한 단위를 포기를 하고 반도체를 생산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를 2분의 1을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지금 기회비용은 1 이렇게 되는 거고, 핸드폰을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포기해야 되는 거는 반도체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밑에서 다시 한번 그려서 보도록 하죠. 밑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지금 자, B라는 국가는 지금 반도체 한 단위에 대해서 기회비용이 핸드폰 2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를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2명의 노동자가 들어가야 돼요. 2명의 노동자가 들어가게 되면 핸드폰을 2단위를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를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핸드폰 2개를 포기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반대로 핸드폰을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포기해야 되는 것이 반도체 2분의 1 단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B라는 국가가 지금 이러한 기회비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얘기죠. 핸드폰 반도체 한 단위에 대해서는 반도체 한 단위의 기회비용은 핸드폰 2단위, 핸드폰 한 단위의 기회비용은 반도체 2분의 1 단위,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A라는 국가를 봅시다. A라는 국가를 보게 되면 반도체를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4명의 노동자가 필요해요. 4명의 노동자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반도체를 한 단위를 생산할 수 있고 4명의 노동자가 핸드폰을 생산하게 되면 2분의 1 단위의 핸드폰을 생산할 수가 있게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반도체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A라는 국가는 핸드폰을 2분의 1 단위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핸드폰을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2단위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의 이 기회비용을 지금 계산을 해 놓았죠. 그러면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에 지금
반도체에 대한 기회비용을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면 A라는 국가는 핸드폰 2분의 1 단위, 그리고 B라는 국가는 핸드폰 2단위. 얘가 더 기회비용이 낮아요. 핸드폰의 경우는 반도체 2분의 1 단위를 갖고 있는 B라는 국가가 더 기회비용이 낮죠. 그러니까 지금 A라는 국가는 핸드폰을, B라는 국가는 반도체를, 아니 거꾸로죠. A라는 국가는 반도체를, B라는 국가는 핸드폰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산하는 것이 그 기회비용이 가장 낮은 그러한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는 기회비용을 그려놓은 것이니까 기회비용이 핸드폰 2분의 1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비교 우위가 A라는 국가는 반도체에, B라는 국가는 핸드폰에 있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 들으면 뭐 그냥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혼자서 만약에 그 계산해서 이 표를 채우려고 그러면 신경질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죠. 자, 그러면 A라는 국가는 그 반도체 비교율을 갖고 있고 B라는 국가는 핸드폰의 비교율을 갖고 있으니까 A라는 국가는 반도체만 생산하고 B라는 국가는 핸드폰만 생산해서 교육을 하면 되겠네. 교육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A라는 국가는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얼마를 포기했어? 2분의 1. 지금 B라는 국가는 핸드폰을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2분의 1을 포기를 했어. 그러면 핸드폰 한 단위나 반도체 2분의 1이나 얘는 같고, 얘는 반도체 하나나 핸드폰 2분의 1이나 같아요. 그러면 반도체를 한 단위를 주고 지금 그 받아올 수 있는 받아왔을 때 A라는 국가가 해피한 국가는 2분의 1보다만 크면 됩니다. 핸드폰 2분의 1보다 더 많이 받으면 A라는 국가는 이득이에요. B라는 국가도 핸드폰을 한 단위를 주고 A라는 국가에서 반도체를 2분의 1보다만 더 크게 받으면 B라는 국가도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이득이죠. 그죠? 핸드폰을 하나를 주고 반도체를 2분의 1만 받아왔다라고 한다면 B라는 국가는 지금 본전이죠. 본전이에요. 손해보는 건 없어요. 본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반도체 한 단위하고 핸드폰 2분의 1 이상, 핸드폰 한 단위하고 반도체 2분의 1 이상이면 이 사람들은 교육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번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상대의 기회비용을 만약에 모른다 라고 하게 되면 서로 교육을 하면서 지금 그 싸움이 무역을 하면서 이제 뭐 얼마나 더 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논의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교육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야, 나 말이야 너희들 반도체 2분의 1만 더 받으면 너는 해피한데 그러면 내가 2분의 1보다 2분의 1 플러스 알파 조금 더 줄게.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얘기를 A라는 국가가 B라는 국가에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조금 주고 핸드폰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거죠. 핸드폰 하나 주는데 내가 반도체를 2분의 1보다 조금만 더 주게 되면 너는 손해보는 거 없잖아. 오히려 이득이잖아. 이만큼 너 수익이잖아. 내가 여기에서 너한테 한 뭐 조금만 더, 만약에 10% 정도만 더 내가 줄게. 2분의 1에 10%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지금 A라는 국가가 B라는 국가를 상대로 보다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에게 자신의 그 비용을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얼마의 비용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절대 얘기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 수율이 얼마가 되느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죠. 추측만 할 뿐이지 공개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가격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 이 사람들의 마지노선이 얼마인지 이것을 안 알려주는 거죠. 그죠?
A가 이러한 생산 가능 곡선을 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비교 우위와 교역이 가능한 구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조금 더 얘기가 있긴 해요. 지금 이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도 재미있을 거예요. 이거는 한 개인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개인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무인도에 갇혔어요. 무인도에 갇혀가지고 지금 물고기하고 과일을 채집을 해서 먹고 살고 있는 경우인데 A랑 B가 능력이 다른 경우죠. A는 하루 나가게 되면 물고기 4마리에 과일 3개, B는 하루 나가게 되면 물고기 1마리에 과일 2개. A가 훨씬 능력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절대 우위를 갖고 있는 그러한 경우죠. 근데 기회비용은 물고기 1마리에 대해서 과일 몇 개를 포기해야 되니까 얘는 얘가 4로 나누게 되면 끝나요. 그죠?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4분의 3만큼을 지금 포기하게 되는 거죠. 과일을. 과일 한 개를 갖기 위해서는 물고기를 얼마를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과일 하나를 포기하게 되면, 갖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A, 다시 얘기할게요. A라는 사람이 하루 종일 물고기만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4마리. 하루 종일 과일만 갖는다라고 한다면 과일 3단위 이렇게 가져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의 기회비용을 이런 식으로 지금 찾아서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는 과일 4분의 3, 물고기 3분의 4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물고기 하나에 대해서 지금 비용이 더 낮은 거는 A, 과일 한 개에 대해서 비용이 더 낮은 거는 B. 너 나가서 물고기만 잡아. 너는 나가서 과일만 채집해. 나는 나가서 물고기만 잡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A가.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눠 먹으면 우리 둘 다 행복한 거야.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기회비용과 교육이 가능한 구간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 모형까지 그냥 볼까요? 경제순환 모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경제순환 모형까지 보도록 하죠. 우리가 경제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경제 주체를 보고 가계, 기업, 정부, 해외, 외국인 이렇게 경제 주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세금 걷고하는 거 우리가 빼고 해외에 수출하는 거 우리가 빼고 가계하고 기업만 있는 걸로 아주 간단하게 경제 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 경제 시스템에서 상품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합니다. 구입하죠. 요소시장이라고 얘기한다면 생산 요소 시장입니다. 노동, 자본, 토지. 그래서 노동을 사고 팔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노동시장에서 나의 노동력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임금을 받죠. 그죠? 자본을 지금 파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을 빌려주거나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자를 받고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윤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본으로부터 이윤이 발생하고 이런 거죠. 자, 기업은 이러한 생산 요소를 지금 구입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러한 생산 요소를 구입을 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합니다. 상품 시장에다가.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상품을 지금 가게가 지금 사게 되는 거죠. 실물이 가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실물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순환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이 판매가 돼야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죠. 그죠?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시장에서. 그러면 이 돈이 일리 들어가고 이것이 가게로 가고 가게가 상품 시장으로 가고 이렇게 순환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가게가 여기에서 돈을 받고 소비를 안 하게 되면 그러면 기업은 판매가 줄어드는 거고 그렇게 되면 생산 요소 대가 지불할 수가 없고 그러면 여기에는 임금도 줄어들고 그러면 또 다시 구입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과연 잘 지금 순환되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동안 뭐 이런 얘기, 소득주도 성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떤 뭐 생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임금을 높여주자,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거죠. 둘 다 해도 돼요, 동시에. 근데 둘 다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죠. 과거에는 둘 다 하려고 그러면 생산을 하기가 굉장히 더 어려워지고, 뭐 임금을 더 가지고 소비를 더 많이 하기도 어려워지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데이터들을 우리는 잘 봅니다. 들여다보고 과연 이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여기에서 임금이 감소하느냐, 또는 소비가 감소하느냐, 또는 너무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느냐, 상품 판매는 제대로 되고 있느냐, 여기에서 돈은 제대로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들여다보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보다 보면 지금 만약에 야 이거 뭐 그 소비가 안 되네, 소비가 안 되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자율을 좀 낮춰야 돼. 이자율을 좀 낮춰서 사람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자동차 사게 하고,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게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집을 사게 되면 또 집에 필요한 가구들도 있을 거고, 생필품들도 많이 소비가 될 거야. 그러면 소비 다시 늘어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 자, 임금을 좀 높여줘야 된다. 최저임금 높여서 최저임금 높이고 전반적으로 임금이 더 그 뭐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면 기업 상품 판매 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많이 없어? 야, 그럼 법인세 좀 깎아줘. 법인세 좀 깎아줘가지고 기업들이 투자도 더 하고, 그리고 생산 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된다. 어딘가에 막혀 있는가, 어디에서 막혀 있는가, 이것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주로 거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뭐 매일 보게 되는 거죠. 매일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주기적으로 이거 뭐 발표하는 그러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자료들을 보고 분석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고 한지를 뽑아내고,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를 하고 증거 자료를 모으고 보여주는 거죠. 그죠? 분석해서 수치로 나타내서 보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우리는 거시 기본 모형을 만들어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이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형태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거시 또는 미시 모든 그러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만약에 비효율적인 점이 있다고 한다면 효율적인 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아니면 생산 가능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순간에는 노동력이 더 투입이 돼야 될까? 아니면 기술 개발이 더 필요로 할까? 특허를 더 내기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해줘야 될까? 아니면 뭐 다른 일 방법을 생각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그러한 그 경제 모형인데, 이 생산 가능 곡선은 우리가 미시 파트를 전부 다 공부하고 난 후에 다시 와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로 보게 되면 좋고요. 지금 여기에 생산 가능 곡선의 표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두뇌 개발에 상당히 도움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기회비용이 여기에 표시가 됐다. 그래서 A라는 국가의 기회비용, B라는 국가의 기회비용을 비교를 해서 얘가 더 낮으니까 A라는 국가는 반도체를 특화하고, B라는 국가는 지금 핸드폰을 특화를 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고 이런 것들 갖고 여러분들이 뭐 간혹 지하철에서 또는 뭐 기다릴 때 뭐 이런 것들 뭐 가지고 놀아도 좋겠죠.
뭘까요? 지금 뭐 기회비용과 경제 무용 같은 경우에는 기본 무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로 하죠.